여러분, 세력들이요 계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나 여러 투자자들에게 이 삥을 계속 뜯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골 때린 거예요. 이게 뭐가 골 때리냐면, 내가 주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와 연구를 했다 가정해 볼게요. 이 공들인 시간이 보통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장이 묘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생겼어요? 바로 대체거래소죠. 대체거래 생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 매수나 이런 매매 전략이 완전 바뀌게 됐어요. 큰 맥락은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쨌든 시장을 봐야 되는 그 시간 자체가 바뀌게 된 거고, 종목의 대상도 많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따도 여전히 유효한 건 맞지만 묘하게 많은 부분이 변환된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더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뭐 이건 말하면 입만 아프지만 사실 대체거래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쵸? 오히려 단타하는 사람들이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단타하는 꼴이 됐거든요. 그리고 차트도 망가지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더 좀 비중을 보시면 오늘 20% 갭 상승했습니다. 누가 보면 진짜로 20% 갭 상승한 줄 알겠어요. 근데 역시나 분봉을 자세히 보시면 딱 두 주만 가지고, 딱 두 주를 가지고 20%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차트 분석이나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죠. 차트 모양이 바뀌게 되니까. 저는 이게 음모론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세력들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앞뒤가 안 맞아. 직장인들을 위한 거야? 그러면 실시간 거래가 아니라 단일가 거래로 해도 돼요. 왜냐면 단일가로 해도 살 사람들은 다 사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규장이랑 똑같이 하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지금처럼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하고 뇌동 매매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똑같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전에 8시 20분쯤에 슈팅이 나왔고 또 정규장 시작하니까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오전에도 단타를 유도하는 시장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누가 좋냐면 세력만 좋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9시에 정규장이 시작돼서 3시 30분까지 정규장이 진행이 되잖아요. 자, 이 가운데서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6시간 정도가 되는 겁니다. 6시간 20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도 이 시간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을 뒤로 늘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실시간 거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집중적으로 활동하던 개인 투자자들의 돈들이 좌우로 흩어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장 때 세력들이 올리게 되면 이미 오전에 8시부터 물린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거래 시간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세력들에게 무조건 유리해요. 자, 주식을 결국 올리는 건 누굽니까? 세력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가 올리는 타이밍과 올리는 시간을 정한단 말이죠. 근데 그전에는 6시간 안에 뭔가 결정이 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더 늘어나서 세력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와 폭이 더 넓어진 거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전 시간대에도 매매를 하고 후 시간대에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집중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없어서 세력들은 방해를 받지 않고 더 수월하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차트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 역시도 대체거래소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나름 따로 연구를 한 부분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연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연구와 발전이 돼야만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안 되는 사람은 기존에 있는 지식이 앞으로 쓸모가 없게 되는 순간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STO 증권 발행 말이죠. 이건 좀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분야든지 어떠한 영역이든지 다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남의 아파트를 아무나 살 수 없는데 너무 단위가 크니까 이걸 쪼개갖고 증권화시키면 지분에 참여해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과 개념은 똑같죠. 어떤 대상이 주식을 발행해서 나한테 투자하십시오. 내가 거기에 대한 이익을 나누겠습니다. 그게 주식 투자잖아요. 그쵸? 그건데 그 분야가 이제 회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아파트도 포함되고 영화 산업도 포함되고 가수도 포함되고 모든 게 다 STO 증권으로 발행이 된다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주식과 같은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고, 세력들이 꼭 주식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것도 시장을 한번 뒤흔들 만한 어떤 재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과 상황을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 공부하는 걸 습관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투자의 범위가 앞으로 굉장히 넓어지는 거고, 또 STO 증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투자에 대해서 공부할 줄 아는 사람, 투자를 해볼 줄 아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또 잘할 확률이 높거든요. 투자라는 게 맥락이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크게 열리는 것이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장난칠 것들이 많아져서 또 당하는 건 누구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만 앞으로 당할 일이 많이 생기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제가 종종 그 말씀 드리잖아요.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열리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분명한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미 다른 AI 로봇이 하게 된다면 말이죠.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투자밖에 없어요. 뭔가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 또는 이제 게임을 통해서 뭔가 보상을 얻는 거, 그런 것도 법제화가 될 겁니다, 미래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긴장감 있게 이 시장을 보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하는 습관을 좀 계속 꾸준히 가지시면, 가지시면이 아니라 이걸 해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